네, 세 번째 발표 순서입니다. 한국성급의 박계명 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실 주제는 기술적 관점에서 사이버 보안을 위한 준비 사항입니다. 연단에 올라오실 텐데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성급 박계명입니다. 예, 봄에도 사이버 보안에서 발표를 했고요. 이번에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예, 경청 이제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는 현재 아까 앞에서도 좀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 강제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저희가 선사 대상으로 조선소 기자들 대상으로 관련 이제 교육들을 좀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그 전까지는 질문이 우리는 조금 안 할 수 있나요? 라는 거에서 올해는 질문이 되게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해야 돼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셔가지고 기술적으로 작년까지는 기본 교육을 많이 들으셨는데 올해는 전문 교육을 많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제 자율형 선박 얘기가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자율형 선박을 포함한 스마트십이라고 하는 그 뭐 스마트 펑션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먼저는 보시는 것처럼 개념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국제 트렌드도 이 사이버 보안이 2017년도에 빠르네 하다가 올해는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어떤 걸 해야 될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스마트 선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저희가 보면 스마트 선박은 어떤 디지털 어떤 장비들이 구축되어 있는 그런 선박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율형 선박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이나 뭐 안전에 대해서 어떤 저희가 얘기하는 그 ICT 기술들이 도입된 선박들을 저희가 스마트 선박이라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저희가 이제 발표할 때 많이 쓰는 장표고, 요거는 이제 KMI에서 만든 그 어떤 보고서에 있던 자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직도 우리는 전통적인 선박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한때 원유 뭐 가격 인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친환경 에코 선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스마트십, 그 다음에 저희가 미래를 꿈꾸는 뭐 자율운항 혹은 무인선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스마트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친환경 선박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친환경에 대한 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련된 ICT 기술들이 많이 도입이 됩니다. 뭐 일례로 뭐 AI 기술도 결국은 스마트 어떤 기능의 하나로 자리 잡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선박은 ICT 기술을 채용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뭐 우리나라 조선소라든지 이런 데 이제 자료들을 쭉 조사를 해보니 관련해서 뭐 HD현대나 뭐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요즘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이 관련된 스마트 선박이 이럴 거다. 즉 우리 선박의 어떤 엔진이나 항해나 혹은 카고, 그 다음에 선체에 어떤 관련된 정보들을 얻는 것들이 센서는 뭐 IoT든 어떤 장비를 통해서 이런 게 있을 거고, 그거를 육상에서 모니터링 할 거다.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하면 컨트롤을 할 거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뭐 통신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 좀 트렌드를 말씀드리면 이미 신조할 때 스타링크가 장착이 돼서 되는 선박들이 있고요.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보니까 스타링크에서 얘기하는 100메가 정도의 속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즉 100메가가 나온다는 건 우리가 예전에 실시간 리모트 컨트롤에 대해서 잘 될까?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데, 근데 환경은 그쪽으로 이미 넘어가고 있고 수년 안에, 빠르면 2, 3년 안에 그런 상황들이 도래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사이버 보안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저희가 사이버 보안 얘기를 할 때 우리 선박에서
이메일 안 받도록 통신 안 되게 하면 돼.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모든 장비들이 통신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미 혹은 내일 변하고 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머스크라는 사람이 미국의 이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건 더 가속화되지 후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들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이제 선박이 우리가 얘기한 스마트십, 그 다음에 조금 더 분류를 해보자면 파셜 오토노머스 십, 그 다음에 풀리 오토노머스 십 이렇게 구분을 좀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이걸 통틀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것들이 전부 다 스마트십, 스마트 펑션을 갖는 선박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성급들이 참 잘하는 게 뭐냐면 뭔가 용어 정의라든지 뭔가에 대한 분류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검사를 수행할 수 있고 그 검사가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일 걸로 봅니다. 그래서 ABS 같은 경우는 스마트 펑션이라고 하는 어떤 가이던스를, DMV도 스마트십이라는 거에 대해서, 클래스 NK도 디지털 스마트십, 저희 한국 성급에서도 가이던스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 이전에 사실은 자율운항 선박 관련된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간 어떤 조금 컨셉적인 측면이 있다면 스마트 펑션, 스마트십에 대한 규정은 상당히 좀 더 구체적인 항목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래에 제일 보시면은 관련 우리가 부기부호들 이렇게 그러니까 부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십에 대한 어떤 규정들이 조금 더 구체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전 세계 이제 사이버 보안 현황을 보자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특정 이제 그 대학에서 만든 사이버 보안, 특히 이제 우리 회사업계 사이버 보안 현황입니다. 보시면은 선사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지, 랜섬웨어로 가지고, 그 다음에 십에 대해서는, 선박에 대해서는 해킹도 하고 있습니다.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 쪽도 보시면은 주로 디도스 어택,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를 못하게 한다든가 랜섬웨어. 그러니까 보시면 랜섬웨어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어떤 돈과 관련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랜섬웨어 피해가 있었던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요 사이트에 가시면 매번 업데이트가 됩니다. IMO에서 뭘 해왔는지 2017년도에 사이버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빔코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저희가 얘기한 화주들인 오킨프나 라이트십에서도 사이버 보안 검사에 대해서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급 이제 아약스에서는 올해 7월 1일부터 선박에 대한 사이버 보건력, 그 다음에 기자재에 대한 사이버 보건력, 이게 7월 1일 건조 계약된 선박에 강제화가 되기 때문에 관련해 가지고 많은 지금 기자재 업체들이 성급들한테 사이버 보안 형식 승인들을 요청하고 있고요. 저희 성급도 한 지난달에 들었을 때 한 30개 회사가 30개 제품이 지금 줄을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IMO 관련된 사항은 많이들 아시기 때문에 사이버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사이버 보안이 사이버 리스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이버 리스크는 보안에 대한 측면도 있지만 어떤 그 의도치 않은 사이버 또 어떤 사고라고 하기 그렇고 의도치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는 Identify, Protect, 그 다음에 Detect, Response, Recover 이런 5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URE 26하고 URE 27 관련된 사항인데요. URE 26, 27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 한국성급도 사이버 보건력에 대한 규칙이 지금 저희 규칙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 한글로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보시면 26은 선박에 대한 사이버 보건력이고요. 그다음에 27은 그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보건력입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선박은 보시는 것처럼 500GT 이제 국제항해 선박이 되겠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사이버 보건력 중에 중요한 게 계속 기술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관리적인 측면, 그 다음에 저희 물리적인 보안,
그리고 마지막 이제 기술적인 보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관리적인 보안과 물리적인 보안은 주로 선박 관리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오퍼레이션 쪽에 책임을 져야 되는 형태고요. 관련해서 시스템적인 측면은 보시는 것처럼 조선소하고 그다음에 기자재 업체 쪽에서 이 부분을 좀 담당을 해야 되게 분류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박을 운항함에 있어서 어떤 시스템이 변경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마찬가지로 선사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리스크 평가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 선박이 지어졌을 때의 분류이지만 선박을 운항했을 때 어떤 게 변경되거나 이런 사항은 당연히 이제 선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26을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첫 번째 중요한 게 저희가 아이덴티파이를 하려면 어떤 대상이 우리가 사이버 보안을 할 대상인가를 먼저 식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파이를 하기 위해 하는 방법은 결국은 선박에 설치되는 장비들에 대해서 어떤 항목이니 도큐먼트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은 도큐먼트와 우리가 얘기한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프로텍트는 보호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26에서는 각 존을 선박에 존을 나누면 그 존별로 보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위에 들어가 있는 인벤토리 리스트에 있는 것들이 어떤 형태로 프로텍트에 될지 한 보안 측면에 대한 어떤 방안을 마련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텍트는 결국은 현재가 아닌 실시간으로 어느 정도 디텍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항목들을 예를 들어서 관련된 장비를 설치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모니터링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갑작스럽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계획을 세울 건지 그리고 그 사고 후에 어떻게 복구를 할 건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시스템이 잘못되면 복구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장비나 선박에.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사이버 보안적인 측면에서의 복구 계획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자면 랜섬웨어가 식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랜섬웨어를 원래 그 감염이 된 PC부터 시작해 그 존에 있는 것들을 전체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해당 내 장비만 한다고 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리커버리가 완료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26에 나와 있는 제출해야 될 문서인데요. 아까도 이제 앞에 부분 설명드렸지만 보시는 것처럼 조선소에서 건조 단계에 나와야 될 거하고 오퍼레이션 쪽에서 지금 선사에서 나와야 될 걸 보시면 선사에서 지금 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꽤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변경 관리 부분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장비들이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들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보면 HMM이라든지 또 SK 해운이나 이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좀 대형 선사들은 준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요게 이제 결국은 요 준비된 사항들이 앞에 부분에 있는 장비와 연결이 돼야 되는 거. 요게 이제 현재 선사들이 지금 조선소하고 조선소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 교육을 통해서 혹은 어떤 전문 간담회를 통해서 보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식별이 돼서 아마 준비를 지금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제 우리 스마트 선박에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보시면 일단 현재 스마트 선박이든 현재 이제 장비들이 ICT에 스마트화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면 OT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OT 시스템에 대한 어떤 사이버 펑션에 대해서 저희가 형식 승인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의무사항이 됐죠. 그러면 이 형식 승인을 받을 때 항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게 스마트 펑션이라면 자체 선박에만 사이버 보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보통 육상에도 정보를 주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육상에서 선박 입장에서 육상 네트워크는
믿을만하지 않는 애입니다. 그러면 보안이 더 추가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쭉 이렇게 OTC 어떻게 매니지가 될 건지에 대한 이런 어센 리스트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인벤토리. 그래서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스마트 쉽이면 스마트한 기능, 스마트 펑션이 있을 때고요. 그 펑션이 어디까지 되는지를 식별해서 과연 내 장비가, 내 기능이 사이버 보안의 대상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식별을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앞에서 말로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관련해서 이게 조언별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 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기존의 전통적인 선박이나 스마트한 아닌 그러니까 기능이 좀 약한 것들은 이런 구역들이 약간 독립적인 형태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한 스마트 펑션이나 스마트 함수가 되면 관련해서 정보가 이렇게 넘겨오거든요.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원래 우리 지금 현재 26에서는 크게 보지 않는 그 다이어그램 중에 하나가 데이터 흐름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십에서는 이 스마트하다는 얘기는 많은 데이터들이 오고 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네트워크 다이어그램도 필요하지만 데이터에 대한 흐름도 자체가 필요하게 되죠. 그 데이터 흐름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보완해야 될 기능과 더 중요한 보안을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식별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십이나 우리 자율항 선박 같은 경우는 기존 선박보다 장비도 들어가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시나리오가 식별이 됩니다. 그 시나리오에 따른 사이버 보안에 대한 대응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뭐 이런 이미지, 이런 아까 보신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거를 관련해서 어떤 그 사이버 보안에 문제가 되는 그 센서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 인더스트리에서는 공장이라는 데서 예를 들어서 알려진 사이버 보안 어떤 패킷이나 갑작스러운 디도스 공격이 있다? 이거를 식별도 하지만 요즘 AI 기술을 접목했을 때는 이거는 현재는 사이버 보안 뭔가는 리스트에 없지만 사이버 보안 공격인 것 같다까지도 식별을 하는 장비들이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여기 보시는 이런데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식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그런 장비들을 저희가 시험하고 이렇게 특정 장비에서 디도스 공격이 감염이 된다든가 감지가 나 이런 것들을 식별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스마트 선박에서는 다 테스트가 돼야 됩니다. 예. 관련해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선박 운영 관점에서는 아까 앞에서 보셨던 스마트십일수록 저희가 기존의 이런 그 관리적인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될 걸로 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현재는 스마트한 선박에 대해서 현재 선박에 대해서 큰 예가 그렇게 사진으로 없지만 현재 저희가 검사하거나 관리하는 배 중에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요 리스크 어세스먼트 관련된 것들 그리고 특히 이제 OT 장비에 대해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식별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저희 한국 성급에도 있지만 이 스마트한 그 스마트 인프라로 스마트 관련된 펑션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이버 보안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리스크 평가를 통해서 어디까지 할지가 정해지는데 그 리스크 평가의 베이스가 되는 것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그리고 데이터 다이어그램 플로우, 데이터 플로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리스크 평가를 통해서 스마트 장비들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걸 할지 얼마나 보완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식별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런 그 선박에서 아까 말씀드린 시나리오 어떤 시나리오를 갔는지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이제 저희가 아직 릴리즈한 게 아닌데요. 요 데이터 플로 다이어그램을 실제로 저희가 한번 그려보고 있고 모든 장비에 대해서 제가 이 과정을 좀 뭐 국책 연구라든지 이걸 통해서 하나씩 지금 성급이 저희 KR에서 해보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뭐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그림이 될 거고요. 관련해서 그래서 스마트 선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까지 정적인 장비 베이스라고 한다면 결국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고 돌아다니는지가 결국 스마트 선박에서는 보안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관련해서는 뭐 저희가 만들어봤던 시간이 되세요. 시나리오. 그래서 각 그걸 따라서 저희가 시나리오라든지 위협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도 좀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건 이제 타 인더스트리에서 가장 많이 쓴 마이트 어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요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각 시나리오별로 어떤 사이버 공격이 나올지 이렇게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베이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리스크 평가를 한 뭐 사례들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그러면 현재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계속 뭔가 테스트를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저쪽 센텀 쪽에 이렇게 테스트베드를 설치해서 관련해 가지고 현재 노란 것이 아닌 것들은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이게 설치가 되고 현재는 액티스하고 IAS 시스템이 돼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기자 잡지나 혹은 학교나 이런 데서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관련 그 장비들에 대해서 사이버 보안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CCTV까지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액티스도 저희가 구매해서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림으로.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